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리패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특집 MC를 맡은 신한은행 WM 추진부 한아래 선임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강남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신한 패밀리 오피스 반포센터에서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치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멋진 곳에서 신한을 대표해 고객님들께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신 전문가 4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변동성이 심한 잠세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소개 부탁드릴 텐데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단장 역을 맡고 있는 오건영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 부서장을 맡고 있는 박석준 애널리스트입니다. ETF 모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솔루션부 문주호 선임입니다. 오자산 고객님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신한은행 WM 추진부의 ICC팀의 강지용 수석입니다. 사실 이렇게 매크로 금융시장부터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까지 여기 계신 4분만 있으면 정말 투자에 대한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시장의 정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서 정보가 많이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떠돌다 보니까 약간은 매크로 과잉 내지는 정보의 과잉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보면은 귀경길에서 농로를 가는데 2km 가는데 5시간 걸렸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 길은 아마도 거기 로컬들이나 알고 있는 고급 정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모두한테 오픈 정보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몰렸을 거고, 그 길이 그 많은 차들을 커버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됐겠죠. 그러면서 긴 이제 그런 정체가 나타났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그게 오픈된 정보가 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정보가 딱 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서 무작정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렇게 투자하면 됐다라는 패턴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과거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유연하게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는 미국 연준의 B컷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가 있었고 또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사실 눈앞에 많이 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당선된 거니까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양쪽의 가능성을 같이 열어둔다면요, 다양한 자산들을 좀 넓게 퍼뜨리고서 신속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자산들 말고 그 외에도 이제 금이라든지 외화 자산들, 이런 것들도 좀 촘촘하게 담아놓으면은 오히려 그런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 대응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박석준 수석위원님, 혹시 한국의 미래 성장이 어떤 국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넘쳐 흐르죠. 우리는 그걸 낙수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글로벌 경제는 그런 낙수효과의 흐름에서 선순환적인 회복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관점이고,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늘어나면 한국과 중국, 원자재 베이스의 나라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게 파열돼 버린 거죠. 미국 경제가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과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연초 대비 연말까지 계속 우상향되는 추세가 2,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거죠. 다행히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은 늘어나는데 한국의 내수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쁜 거라는 거에 우리의 의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업황의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한국 흐름의 차이를 느끼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의 패턴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산업, 최근 1,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하두였던 종목들은요, 반도체, 전력 수요와 관련한 전력 기기 업종들,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인데, 이 세 가지 주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과 가까운, 미국의 변화에 움직이는 변화이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경제 패턴과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와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시장의 변화들도 동반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은 비단 내 투자 자산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해외 자산에도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과거처럼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가지고 고성장을 하는 패턴으로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모아놓던 우리나라의 달러는 현재 유산이겠죠. 이제 제조업의 수출국이 아닌 해외의 투자국으로 변화되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고령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저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강조드리면, 대한민국 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자산이 몰려 있는데요. 아마 아까에서 말씀드렸던 저성장 고령화의 큰 흐름은 5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한국의 큰 자금 순환의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쿠폰형 자산이라고 하죠. 매달 혹은 매년 이자가 들어오는 이런 채권형 자산들에 대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그 채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해외 투자, 주식, 채권 이 모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많은 공부와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투자 전략이야말로 모든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강지웅 전문위원께서는 신한은행에서 고자산 고객님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투자 컨설팅의 팁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고객님의 자산을 잘 지키고 꾸준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 환경에서 고금리를 향유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든지 또는 정기예금을 가입하신 고객님들께서 이제 다시 만기 재투자가 되는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럴 때 다시 떨어진 금리로 고민들이 다시 출발되게 됩니다. 일단 뭐 해외 쪽으로 또 눈을 돌리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달러가 또 이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엔화가 다시 또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외화 투자 자산들 또한 그런 환 포지션이 통화 분산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조금 다시 환차익을 실현해서 다시 원화로 돌아와야 되느냐, 여러 갖가지 고민들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넓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서 고객님을 응대하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높은 수익률이 최고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투자 자산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조금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세간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결국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높은 수익률을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수익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위험, 즉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인데요. 사실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면 사실 저는 그 말보다는 노 리스크, 노 리워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투자의 관점인데요. 이제 높은 리스크를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을 먼저 바라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험 대비 고객의 성향에 맞는 합당한 위험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기반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원하시는 기대 수익률에 좀 못 미칠 수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 기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 또는 패밀리 오피스 같은 이런 큰 규모를 운영하는,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이런 포트폴리오 기반의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도 또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ETF인데요. 오늘 ETF 투자 솔루션 대표에서 참석해 주신 문주호 전문위원께 최근 ETF 투자 트렌드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한국 ETF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60개 정도 ETF가 상장이 됐고, 총 관리 자산이라고 하죠. 그것도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21조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그 경향성이 지금 24년에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진 부분들은 채권형 ETF, 커버드 콜, 월배당, 미국 지수형 ETF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올해 국내 시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전보다는 미국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말씀을 해주셔서 좀 궁금해져요. 미국에 투자하는 ETF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형 ETF죠. 이를테면은 뭐 S&P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스타일로 치면 성장주가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약간 기존의 주도주 ETF들을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배당과 인컴이 필요하신 투자자분들은 다우존스를 비롯한 배당형 ETF라든지 이제 커버드콜을 활용한 ETF로 인컴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전보다는 채권형 ETF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다 보니까 그런 채권형에서 이제 분배금을 좀 받아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예전보다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전문위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박석중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쿠폰이 높은 자산을 찾는다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ETF 트렌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자산 가격,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공감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게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실물 자산들, 투자 자산들에 가서 굉장히 많이 고여 있죠. 요즘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는 게 양극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주식 시장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의 양극화가 되게 심하고 지역별 양극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다른 축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들을 셀렉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게 자산 가격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가 최근에 정말 높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높은 물가에 대비해서 실질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고 현재 수준보다 20배가 더 넘게 늘어나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성을 맞췄을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좋을 수 있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유의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